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즈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아캄의 최신 신제품 AV 리시버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미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별로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AV 리시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홈시어터용 앰프 아니냐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설명을 해드리자면 AV 리시버라고 한다면은 현재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 홈 오디오 기술이 총망라가 되어 있는 모든 기능이 통합이 되어 있는 그런 앰프의 풀 패키지다.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완벽한 통합 앰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IPTV 이런 영상 컨텐츠의 오디오 포맷, 뭐 돌비 디지털, DTS,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그 최신 멀티 채널 포맷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 바로 이런 AV 리시버다. 그래서 2채널 앰프는 스피커를 2개밖에 연결할 수가 없지만은 이런 AV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7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도 연결을 해서 그 서라운드 포맷에 맞게끔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앰프가 AV 리시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홈시어터가 정말 필수였어요. 하이파이 오디오 시장, 2채널 오디오 시장보다 홈시어터 시장이 훨씬 더 규모가 컸습니다. 2000년대 초반대까지만 하더라도 신혼부부들이 혼수 장만을 했을 때 첫 번째 구매 순위가 홈시어터였습니다. 대기업 삼성이나 뭐 LG나 뭐 소니 이런 데에서도 홈시어터 음향 오디오 세트 같은 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이야 넷플릭스다, 유튜브다, IPTV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영상, 내가 원하는 영화 다 골라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그런데 과거에는 화질이 꽤 괜찮으면서도 내가 영화를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DVD 타이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DVD 타이틀을 한 2만 원에서 뭐 2만 5천 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소장을 하는 그런 로망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딱 케이스에 이제 그림도 이제 멋지게 그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 포스터처럼 딱 이렇게 사서 모으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DVD 타이틀 얹어가지고 이렇게 영화 보는 일종의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 HD 프로젝터라는 게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프로젝터 리뷰도 꽤 했었습니다. 아마 AV 리시버 쪽도 홈시어터 쪽도 저만큼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5개 브랜드의 각기 다른 AV 리시버를 한 장소에서 비교 청음회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AV 리시버 바꿀 때마다 스피커 케이블 한 10개 가량을 바꿔 끼워가면서 비교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가다죠. 그 정도로 홈시어터가 엄청난 붐이었었는데 텔레비전이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향 쪽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텔레비전 쪽으로 투자를 하고 화면 자체에서 만족을 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요즘은 홈시어터에 대한 그런 분위기 자체가 많이 식기는 식었습니다. 제가 계속 제품 소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식상할 때 이런 소재를 꺼내가지고 이런 소재로 유튜브를 재밌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모아놓은 이제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 중에 어떤 자료가 있냐면요. 오디오를 한동안 해보셨는데 투자도 많이 해보시고 제품도 여러 가지 바꿔보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디오가 실증이 나고 별로 재밌는지를 모르겠다 라고 할 때 해보시면은 좋은 방법들 그런 거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다음에 영상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홈시어터 멀티 채널 오디오를 무조건 해보시기 바랍니다. 2채널 오디오하고 멀티 채널 오디오하고는요 재미의 영역이나 재미의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이파이 오디오를 하시면서 음악 감상을 하시면서 야 오디오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음질을 들을 줄을 몰랐다, 너무 감격적이다, 너무 환상적이다, 그런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오디오 기기에 한 2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스피커도 엄청 큰 거, 엄청 유명하고 남들이 다 추천하는 거, 남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거기에다가 매칭까지 딱 맞췄는데 2천만 원짜리 오디오 치고는 뭐 감동이랄 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특별히 음질도 그렇게까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홈시어터 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영화 사운드를 안 즐기고 그냥 음악만 즐기는데도 서라운드 효과가 나오는 음악을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은 일반 방송 사운드와 영화 사운드겠죠. 말할 필요가 없죠. 영화 사운드하고 방송 사운드는요, 잘만 세팅을 하시고 볼륨을 조금 올릴 수 있는 용기만 갖고 계시면은요, 극장 사운드보다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극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정중앙에 앉는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왼쪽 측면에 앉을 수도 있고 오른쪽 측면에 앉을 수도 있고 맨 앞에 앉을 수도 있고 맨 뒤에 앉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항상 정중앙, 제일 음질과 화질이 좋은 자리에서 앉아서 영화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극장보다도 음질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전방에서 느껴지는 대사의 집중력, 효과음의 집중도, 이것도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고요. 소리가 뒤로 이렇게 쫙 지나간다, 하늘로 이렇게 쫙 올라갔다 이렇게 쫙 한 바퀴 돈다, 그때 느껴지는 희열감이 있어요. 와 하면서 이렇게 그때 느껴지는 희열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기 위해서 안 보던 영화도 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 사운드 무조건 추가해야 되죠. 이런 사운드에서만 나오는 이펙트 효과라든지 공간감이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서라운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낌이 너무 달라요. 오디오를 하는 재미라는 게 정말로 골수 하이파이 매니아, 그러니까 음악을 단 한 곡만 듣더라도 나는 그 음악을 정말 하이엔드급으로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요, 제대로 잘 세팅되어 있는 홈시어터로 사운드를 들었을 때의 그 재미 요소, 그 가지고 노는 요소, 이런 것들이 투채널 하이파이가 멀티채널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물론 들어봤는데 재미없더라, 그런 분들도 일부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한 10명이면 한 7분 정도는요, 뒤에서 제대로 세팅을 해가지고 뒤에서 사운드가 이렇게 쫙 입체적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하늘 위에서도 소리가 이렇게 쫙 떠가지고 새가 이렇게 쫙 날아가는 효과라든지 비가 내리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나온 무슨 뭐 탑건 매벌릭 이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쫙 이렇게 하면은 막 그 비행기 날아다니는 소리가 집안 전체에 이렇게 막 입체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공간감이. 그런 느낌을 느꼈을 때의, 내가 처음으로 영화관을 갔을 때 그런 설레이는 느낌을 집에서도 누려볼 수 있는 겁니다. AV 리시버 시장은 사실 일본 제품들이 시장을 거의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뭐 브랜드를 두자라면 대표적으로 야마하, 그리고 데논, 그리고 마란츠. 요즘은, 옛날에는 브랜드가 좀 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요즘 시장은 이 세 가지 브랜드가 거의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제품들이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요, 신제품도 빨리빨리 출시를 하고 기능도 좋고 그런 거는 맞아요. 그런데 거의 일본 제품 외에 또 주기적으로 계속 AV 리시버를 내놓고 있고 시장에서의 평가도 좋은 브랜드가 거의 유일하게 아캄을 들 수가 있죠. 과거에 아캄 AVR 200, AVR 400, AVR 300 이런 제품들도 홈시어터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나 홈시어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시면은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본 제품과 아캄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아캄 AV 리시버는 멀티채널 제품이고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에도 불구하고도 아캄의 투채널 하이파이용 앰프들과 음색적인 차이점이 그다지 많지 않다. 소리의 무슨 촉감이라든지 섬세함이라든지 소리의 볼륨감이라든지 소리의 밀도감이나 깊이감이라든지 그런 소리의 섬세하면서도 좀 따스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일반적인 영국제 하이파이 앰프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제품들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품들이 동 가격 대비 조금 더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낫다라는 게 분명히 맞기는 맞고요. 그런데 일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 빨리 나와도 너무 빨리 나오죠. 너무 자주 나오죠. 신제품이 자주 나온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제품이 자주 나옴으로 해서 일부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점들은 좋지만은, 신제품이 자주 나오는 순간 과거에 구매를 했던 내 제품은 바로 구형이 돼버리죠. 뭐 예컨대 일본 제품이 2년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AVR 11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5년 이상 걸린 것 같은데요.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HDMI 2.1를 지원을 하면서
8K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신제품이 나온 거거든요. 돌비 애트모스 지원 이후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이상 걸린 거죠. 그러니까 한번 신제품일 때 한번 구매를 해놓으면은 최소한 5년 이상은 이제 후속 제품이 안 나오니까 중고 시세의 변화도 그다지 크지가 않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제품도 많지가 않다. 그거는 어쩌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아캄의 최신 AV 리시버 AVR11. 그러면 과연 이 제품은 어떤 기능들을 탑재를 하고 있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비 애트모스 당연히 지원을 하죠. 그리고 DTS-X 5로 3D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HDMI 단자가 무려 7개, 그리고 출력 단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영상기기, 디스플레이도 2개를 연결을 해서 선택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력 단자는 8K 60프레임을 지원을 하고요. 4K는 무려 120프레임을 지원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8K까지는 상용화가 거의 안 되었지만은 앞으로 8K가 상용화가 되었을 때도 60프레임까지 즐길 수 있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최신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른 AV 리시버 브랜드에서도 비슷한 기능들을 지원을 하긴 합니다만은 요즘 이제 오토 세팅 기능 중에서도 유명세가 있는 D락 라이브를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세팅,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 환경에서의 좌우 불균형, 그리고 스피커와의 매칭 이런 부분들도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D락 베이스 컨트롤 레디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저는 아직까지는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뭔가 새로운 기능들도 탑재가 또 되었습니다. 그리고 DH 칩, 하이파이적인 음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DH 칩이 ESS사의 9026 프로를 듀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부분들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투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와이파이 안테나를 2개를 탑재를 할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도 최신 버전으로 지원을 합니다. 무선 음악 재생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크롬캐스트도 지원을 하고요. 에어플레이 2도 지원을 하고요. 블루투스 aptX-H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룬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MQA도 네이티브로 지원을 합니다. 스피커는 서브우퍼 빼고 7개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 5.1 채널에 서라운드 백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애트모스 스피커를 추가를 하거나 그거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예컨대 기본 5.1 채널만 사용을 할 때에는 프론트 스피커를 남는 채널을 이용해서 바이앰핑으로 구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론트 스피커가 음질이 더 좋아지겠죠. 기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지원되는 최신 포맷의 지원 여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걱정을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비슷한 가격의 일본 제품들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지원되는 스피커의 개수가 조금 딸리기는 하죠. 그런데 지원되는 스피커의 개수 같은 경우에도 프리아웃 다운자를 통해서 저렴한 파워앰프 같은 거라든지 다른 앰프를 추가를 하신다면은 스피커를 추가로 연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빼면은 기능적으로 비슷한 가격의 일본 제품에 비해서 밀리는 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는 오로지 영화용으로만 몰빵을 하겠다. 그러면서 스피커를 9개 이상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일본 제품들이 좀 더 가성비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캄 AV 리시버는 일본 제품들과는 다른 차별점이 분명히 있죠. 음악적인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선 오디오 재생 기능들, 스트리밍에 관련된 부분들, 뭐 MQA가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룬을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구글 크롬캐스트 같은 이런 무선 네트워크 오디오 기능들이 충실하게 탑재가 되어 있다든지 DH 칩이 좋은 걸로 들어갔다든지 특히 기본적인 음악을 감상을 했을 때의 음질이 확연히 하이파이적이죠. 음악성, 하이파이적인 음질도 몇 가지 스피커들 매칭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요. 영화 사운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소리의 밀도감이 달라요. 소리의 포근함, 소리의 섬세함, 소리의 온기감 그런 부분들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요. 일본 제품들은 확실히 중고음이 좀 얇고 가볍죠. 특히 AV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그 홈시어터에 어울리는 이펙트 효과를 좀 강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고음은 좀 튀고 저음은 방방거리고. 그런데 아캄 AV 리시버로 음악을 들었을 때의 사운드는 거의 그냥 영국제 하이파이 앰프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거의 똑같은 느낌이에요. 적당히 포근하고 적당히 밀도감도 있고 좀 쫀득쫀득하고 말랑말랑한 느낌도 있고 소리가 일단은 좀 따스하죠. 그러면서도 섬세하고 특정 대역이 과장되어 있지 않고 소리가 얇거나 차갑거나 가볍지 않고 그러면서도 소리의 볼륨감도 적당히 있고
색채감도 있고 두께감도 있고 온기감도 있고 그런 느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로 많이 감상하는 음악의 느낌, 음악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질감들, 그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제품 하나로 영화 사운드도 충분히 좋지만은 음악을 감상을 했을 때 내가 무슨 클래식을 듣든 재즈를 듣든 그 음악적인 정서, 음악적인 온기감, 음악적인 섬세함이나 볼륨감 그런 것들이 나와주더라 이겁니다. 이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400만 원대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센스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는 조금 더 할인해서 판매를 하죠. 근데 하이파이 오디오 제품에 비해서 AV 리시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월등히 많이 들어요. 설계도 훨씬 더 복잡하고 사후 서비스가 발생할 일도 훨씬 더 많고요. 로열티 같은 것도 지불을 해야 되고, 예컨대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블루투스하고 와이파이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무선 규격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파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식 소비자 가격 대비 할인은 하이파이용 앰프에 비해서는 덜 되는, 그게 일반적입니다, 시장 내에서. 근데 AVR11 같은 경우가 권장 소비자 가격은 400만 원인데 아마도 이제 실판매 가격은 300만 원대에 될 것 같아요. 아캄의 인기 올인원 앰프 중에 SA30이라는 제품이 있죠. 그 제품이 요거 한 반토막 정도 하죠. 근데 그 제품이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AVR11이라는 제품, 아캄 SA30에 비해서 조금 더 비쌉니다. 조금 더. 그 정도 가격이면은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애트모스 스피커를 완벽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천정에다가 스피커를 달아야 되는데요. 천정에 안 다셔도 됩니다. 천정에다 달면은 더 좋겠지만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천정에 안 달고 프론트 스피커 위에다가 한 45도 각도로 애트모스 스피커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냥 프론트 스피커 위에다가 올려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천정에 이렇게 45도로 반사를 시켜서 내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거기로 애트모스 사운드가 도달을 하게끔 그렇게도 다 작동이 되거든요. 그렇게만 사용을 해도 과거 5.1채널 사운드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당장의 스피커를 5개, 7개, 9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에 2채널 하이파이용 스피커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저는 오히려 센터 스피커보다 서라운드 스피커만 먼저 달아봐라,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서라운드 스피커, 북쉘프, 조그마한 북쉘프 스피커라든지 벽에 다는 서라운드 스피커 있거든요. 그런 것만 부착을 하셔도 서라운드 사운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대사를 내가 좀 더 또렷하게 듣고 싶고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센터 스피커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트모스 스피커, 프론트 스피커 위에다가 올려보시든지 그렇게 하나하나 추가를 해가는 그런 재미로 누리셔도 됩니다. 저도 홈셔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에서 120인치 스크린으로 프로젝터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홈셔터도 집에서도 이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바꿀 때가 되었는데 마침 제대로 된 제품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한 1년여 전부터, 작년부터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홈셔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정말 욕심이 많았습니다. 정말 홈셔터 이야기 해보고 싶었어요. 텔레비전 이야기도 좀 해보고 영화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홈셔터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정말 여러분들하고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대란 이후로 일본 AV 리시버 같은 경우도 순간적으로는 제품 수급량이 10분의 1 이하로 떨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아예 수출 수입이 안 되는 상황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 말부터인가 혹은 올해 초부터인가 조금씩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AVR11 나름 최신 제품으로 나왔는데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저는 가지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걸로 넷플릭스에서 애트모스 지원되는 영상들 골라서 보는 재미도 좋고요. 라이브 공연 영상 같은 거, 블루레이 같은 걸로 사서 보는 재미도 너무 좋아요. 이거 가지고 논 지 며칠 안 됐는데 재밌어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재밌고 설레어요.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좀 더 깊이 파고드는 리뷰 또 계속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